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오늘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냐면 자, 뭐 민주당이 마음대로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를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졌고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적인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옥중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변은을 통해서나 아니면 접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그렇게 하셔라. 나 오늘 지금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거예요. 예.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을 만들어주기를 부탁했다고 나경원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예. 특히 2030 딱 집어서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네. 예, 딱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네. 옥중에서 이 메시지를 내면은 예,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이 될까요? 윤석열의 그림자 안에 있잖아요. 지금 당이 계속 그러고 네. 뭐 다 무슨 개인 자격이라고 개인 자격이라는 게 어딨나요?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한테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어요. 개인 자격으로라는 단어로 하니까 일본 자위대 수장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문제 없어. 예. 일본 네. 방위상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개인 자격이라 문제 없어.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 개인 자격이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내각에 가서 야스쿠니 참배 내각에 가서 하는 게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당을 윤석열이 지금 맡고 있다.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란하고 손절을 해야지 다음 단계로 뭐가 나아가지고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이쪽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맡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기 때문에 네. 이 옥중 정치가 결국은 국민의 힘을 몰락의 길로 끌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달님 어떻게? 뭐 몰락까지 하겠어요. 일단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죠. 왜냐 현직을 면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자격을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현직 뭐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그렇죠. 신분으로 윤 대통령을 만나면 그 현직과 연결지어서 관계성이 부각이 되고 네.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갔다. 그것이 더 우선돼서 해석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 반대의 경우에 뭐 좀 신뢰되는 예의 제시일 수는 있는데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똑같은 경우를 당했으면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안 가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옥중 정치한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미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구치소 안에서 무슨 메시지를 발산을 해서 그럼 바꿀 수 있거나 뭔가 처지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는 구속이 집행 정지가 되거나 네.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 발산해서 뭐 지지층이 결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리는 저는 만무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판단하건대는 본인이 현직 대통령이다. 직무는 정지돼 있어도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네. 그 설날 맞아서도 내는 거고 뭐 어떤 사고 났을 때도 내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파면 만약에 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로는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요.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좀 예상컨대 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조기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럼 저희 당 대통령 후보 뽑는 과정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을 받겠죠. 네. 그 결정 과정에서. 그 차원에서 발언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처음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라는 그러니까 둘이 어쨌든 같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문제가 되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또 왜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됐는지도 약간 의문인데 그거는 어떻게? 그게 이제 아주 색다른 분석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 원래 순서대로 따지면 그 두 분에다가 윤상현 의원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윤상현 의원을 부르지 않고. 네. 나경원 의원을 부른 게 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게 나경원,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권고한 두 분은 이제 법조인이잖아요. 네. 예, 검사 출신이잖아요.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은 법조인이니까 네. 법조인으로. 윤상현은 경제학 출신이니까. 필요 없는 거군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술도 못 마시고 윤상현 의원봤자 같이. 그렇죠. 그 술상목격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닌가요? 술 알겠습니다. 외에도 윤상현은 우선인데.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윤상현 의원이 너무 좀 전광훈 뭐 이쪽 색채가 있으니 그걸 좀 탈피하려고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에 대한 신뢰 관계가 과거 정치 이전부터 맺어왔던 그 2년 수준으로 회복된 거로 보이고 윤 대통령과 네. 그런 차원이라면 나경원 의원에게 네. 따로 뭐 나경원 의원이 또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를 따로 드린 게 아니냐. 아하. 그래서 오늘도 나경원 의원한테만 기자들이 맞아요. 물어봤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 것도 생각한 게 아닌가. 예. 네. 저는 그냥 2+1 같아요. 네. 2+1. 네. 그러니까 쌍권이 가면은 진짜로 그냥 아무리 개인 자격이라고 해도 지도부가 간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에 나경원이 감으로 인해서 이게 개인 자격이라는 이런 걸로 좀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제 이름을 왜 넣어요? 예? 희석. 이제 깨달았네요. 그래서 이제 간 거 아니냐.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콕 집은 거는 그 해석은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 출신? 그래서 사실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판사 출신이 아니라 약간 그 관계를 회복했다. 관계 회복. 그리고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약간의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좀 불신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 때도 찍어내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나경원 의원을 좀 싫어했던 분이 다른 분인데 좀 뭔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좀 약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다른 분이라고 하면 그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 예. 네. 싫어했는데 지금 이제 떨어져 있으니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멀리할 필요 없다. 그런 상황 그렇죠. 변화가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까지 해석하면 또 복잡해지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얼찬 선생님 그것까지 보시니까 저는 그것도 생각 안 했네요. 생각 안 하신 거 맞으시죠? 이거 뭐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네. 생각 안 했어요. 못했어.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은혁 그 재판관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래 오늘,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오늘 판단하려고 했는데 판단 안 하고 미뤘어요. 자, 왜 미뤘을까요? 그러니까 헌재가 뭐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그건 뭐 헌재가 하는 거니까 되는데 이 절차가 너무 빠르고 네. 너무 좀 급하다 하는 인상을 주게 충분한 지금까지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네. 뭐 변론기일 또 잡아달라니까 안 된다. 뭐 서류가 갑자기 설날 연휴 중간에 갑자기 오후 1시에 서류가 필요한데 오늘까지 주세요. 이러면 그 심판 과정에 있는 뭐 최상목 관행대행 측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너무 빠르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헌재 입장에서는 8명이니까 9명 빨리 채워서 완벽한 절차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이걸 다 확보한 후에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가겠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과정이 너무 거칠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지적들을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제가 비속어는 못 쓰겠고 네. 하도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매콤한 맛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고객 평점 4.9점, 재구매율로 확인되는 몸에 좋은 바다정어에 맛있게 매운 양념을 더한 장어 두루치기, 밥반찬과 술안주로도 끝내주는 제철 싱싱한 통영굴의 감칠맛을 더한 굴무침, 명절 지나고 매운맛 당기시죠? 개운하게 매콤한 장어 두루치기와 굴무침 꼭 한번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제가 비속어는 못 쓰겠고 네. 하도 쌩 난리를 치니까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뭐 트집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순서가 이게 제일 먼저 할 사안이냐 이게 네. 저는 이거를 먼저 할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헌법학자들 100명 정도가 있는 그 헌법학자들도 이거는 헌재가 판단한 문제다라고 최근에 이제 성명까지 냈는데 어쨌든 순서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국회 의결을 안 거쳤다. 우원식 네. 국회의장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단독으로 네. 이런 문제 제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기관이거든요. 이게 기관과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국가 기관들끼리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국회 그리고 뭐 행정부 네. 뭐 예를 들면 국회
뭐 이를테면 뭐 지자체, 뭐 서울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표자 인격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대표자가 사실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대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국무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나요? 열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국무회의를 안 했다라고 해서 이게 절차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국회의 대표는 국회의장이고 의장이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로는 그래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시간이 좀 다시 하자. 다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네. 하도 문제 제기 어차피 이제 과반 이상이니까 국민의힘 반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변론 한 번 하고 하는 게 맞느냐. 네. 근데 저는 그거 이제 다 보진 않았지만 그때 봤거든요.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은 그 최상목 권한대행 그 변호인 측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물어보잖아요. 여기 공문서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는 근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 100번을 얘기를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야 합의가 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론기를 한 번을 보내놓고 그러니까 헌재가 보기에도 이게 뭐 하러 하냐. 근데 또 이제 한 번 해야 된다라고 최상목 측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좀 완벽하게 할게 그래. 니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아줄 테니까 이거 불복하지 마. 이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라고 이제 봐요. 예. 그렇군요. 아까 이제 그 얼천님께서 얘기하신 절차적인 흠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입법의 불비인데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근데 의결을 했으면 훨씬 더 확실했을 뻔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된다. 그런데 어차피 절차적이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된다고 헌재가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다만 이정희 전 정의당 의원이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2011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냈을 때는 헌재가 각하라면서 이거 의원 혼자가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원 혼자가 아니라 혼자 1인으로서의 자격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지위로서 이 청구를 한 거니까 단순 비교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전례를 비춰서 저희 당 쪽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빌미를 잡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헌재가 판단을 내려주면 거기서 더 이상 논란이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한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헌재가 또 이례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입장을 먼저 냈어요. 네. 만약에 임명 안 하면 이거 위헌이고 위법이다. 오늘 그 공보관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뭔가 선언적 의미로 또 헌재에서 입장을 낸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헌재의 재판관 임명에 있어서 재량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방증할 수 있는 것은 헌법 규정을 보면 됩니다. 네. 그 선관위원 임명할 때는 대통령이 3명 임명함과 동시에 임기 시작이에요. 네. 대법원장이 추천함과 동시에 임기 시작입니다. 국회에서 의결함과 동시에 임기 시작이에요. 네. 근데 헌법재판관은 달라요. 국회에서 의결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9명 다 임명을 해야 임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차별을 둔 이유가 있잖아요. 구별을 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헌법을 87년에 개정하신 분들의 뜻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출제자의 의도.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한테 일정 부분 재량권을 인정한 거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방통위원 최민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민주당 추천했죠. 그것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자진 사퇴해서 지금 국회의원 됐었잖아요. 비슷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헌재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인용을 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임명 안 하고. 뭐 날짜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헌법 불합치 기한이 결정처럼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까지
뭐 개정하지 않는 한 위헌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 기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마도 최상목 대행은 국회에 다른 분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아하, 네. 너무 나갔나요? 제 다른 생각에. 분까지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아이디어. 이게 조금 이제 저는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데 조금 반론을 하자면은 이게 국회가 선출한다라고 돼 있어요. 네. 네. 헌법재판관을 선출한다라고 돼 있어요. 국회가 추천한다라도 아니고 선출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사실상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은 요식행위라는 거예요. 네. 국회가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뭘 어쨌든 이거에 이제 형식적이냐 아니면 실질적이냐의 뭐 차이가 있고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대통령들은 87년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은 국회가 뽑으면 당연히 존중해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례를 우리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네. 이게 균형 자체가 대법원장, 국회 그리고 대통령 이게 333으로 해가지고 서로 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하니까 이쪽에 추천 인사권을 이거 존중하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게 우리가 꼭 이거를 막 법문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상식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되게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모든 거를 다 적어놓는다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상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상식을 깬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거를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라는 건 없지만은 이거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는 게 또 여러 법학자들의 얘기라서 고발 들어갈 겁니다. 아마. 네, 만약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났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마 시간 끌게 할 거예요. 또 뭐 네. 이렇게 하면서 뭐 여기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무슨 원로들의 의견을 이거 하나 법제처 임명하는데 법무부 뭐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법제처 이렇게 법무부 얘기했죠. 그리고 사회 뭐 원로들까지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끌기라는 거고 누군가 고발 들어가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오늘 헌재에서 얘기한 것도 강제성은 없지만은 헌재가 만들어진 취지는 따르라는 거예요. 위헌이 나면은 네. 위헌이 나면 고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찌 됐든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럼 본인이 굉장히 이거 유죄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러면 시간 끌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임명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시간 끌기는 좀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